두산 에너빌리티 한번 볼 건데, 원전 관련된 얘기는 사실 뭐 며칠 전에 영상을 올려드렸습니다. 뭐 꾸준한 관심도 말씀을 드렸고, 근데 이 SMR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말씀드릴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전이라고 하면 개인 투자자분들이 생각하시기에 뭐 굉장히 거대하고 바닷가 근처에 있고, 굉장히 효율은 좋은데 상당히 위험하고 또 방사능에 대한 리스크, 뭐 일본 사례를 봐도 알 수 있듯이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실 것 같아요. 굉장히 좋지만 또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 거대하다, 뭐 이런 것들 생각하실 건데, 지금은 이제 원전 시장의 판이 완전히 바뀌고 있습니다. SMR, 네, 소형 원자로라는 건데요. 이 부분에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상당히 치고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원전을 뭉뚱그려서 생각할 게 아니라 이제는 대형 원전과 소형 원전을 구분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왜냐면 이 SMR, 소형 원자로 시장이 엄청나게 고성장을 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원전 관련주들이 재평가되고 원전 관련주 내에서도 좀 차별화가 되는 그런 주가 흐름이 나올 수 있는 이슈니까 이 부분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기사를 한번 보면 두산 에너빌리티 기사를 봤을 때 이런 게 있죠. 아마존 SMR 계약 소식의 강세.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글로벌 빅테크 업체들이 뭐 유통업체일 수도 있고 원전 투자를 상당히 한다라고 밝혔어요. 전력 설비가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그래서 아마존이 이제 소형 모듈 원자료 SMR 기업과 연이어 계약을 맺었다라는 소식이 호재로 작용했다 라고 이제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빅테크 기업들도 SMR을 선택하고 있다. MS, 마이크로소프트도 미국발 원자력 발전 선두 기업, 콘스텔레이션 에너지와 데이터 센터 전력 공급 계약을 맺은 바 있다. 이렇게 이제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단순히 원전 이렇게 하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SMR 수준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 SMR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SMR 거의 대장격 종목으로 앞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향후 5년간 62대의 SMR 모듈 수주를 목표로 한다라고 밝혀져 있죠. 그래서 단순 원전이 아니고 SMR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구분해서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럼 SMR이 뭐냐? 어떤 경쟁력을 갖고 있냐? 네, 요걸로 한번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은데, 자, 대형 원전과 간단히 비교하면요, 대형 원전과 SMR 출력은 대형 원전이 당연히 한 3, 4배 정도 더 큽니다. 이건 소형 원전이니까. 다만 엄청난 장점들이 있어요. 자, 부품 수에 보시면 대형 원전은 100만 개, SMR은 10,000개입니다. 100분의 1밖에 부품이 안 들어가요. 훨씬 더 쉽다는 거죠. 중대사고 확률도 대형 원전보다 훨씬 적습니다. 10억 년에 1회 있을까 말까. 대형 원전은 10만 년에 2회 정도. 비상계획 구역 반경 30km인데 반경 300m. 훨씬 더 SMR을 이제 설치하기가 용이하다는 거죠. 공간적인 제약이 대형 원전 대비해서 아주 낮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원전을 설치할 수 없었던데도 SMR은 설치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핵 연료에 대한 교체 주기도 훨씬 깁니다. 그만큼 효율성이 좋다는 거죠. 건설 공기 당연히 짧겠죠. 네, 소형 원자로니까 절반 정도로 줄어들고요. 건설 비용 당연히 적겠죠. 10분의 1 이하까지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 SMR 시장이 당연히 고성장을 할 수밖에 없다. 기존 원전 시장과는 약간 별개의 관점에서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테라파워라든지 뭐 웨스팅하우스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고, 뭐 카이로스 파워, 이런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SMR 개발을 하기 위해서 모두 다 이제 뛰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원전, 한국에도 원전 보시면 원전 지도를 볼 때 대부분 이제 바닷가에 있습니다. 왜? 열을 식혀줘야 되니까요. 근데 이 부지에 대한 제약이 엄청 걸리죠. 바닷가에만 설치할 수가 있으니까. 근데 이 SMR 같은 경우에는 바닷가 근처가 아니어도 돼요. 그럼 어디에 도 되냐? 데이터 센터 주변에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지금 글로벌 빅테크 업체들이 이렇게 원전 투자를 많이 하는 게 데이터 센터에서 전력을 워낙 많이 잡아먹으니까 그 전력을 충당하려고 원전에 이제 좀 투자를 하고 계약을 하는 건데요. 소형 원전이 데이터 센터 옆에 있으면 발전을 해서 전력을 바로 공급할 수 있겠죠. 엄청나게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이 SMR 시장이 고성장을 할 수 있는 여건들은 많이 마련이 됐다. 모든 부분, 대부분의 부분에서 다 강점이잖아요. 이게 출력만 약합니다. 근데 당연한 게 여러 개 지으면 돼요. 그죠? 근데 건설 공기, 비용, 주기, 위험 확률, 뭐 비상계획 구역, 뭐 장소에 대한 제약, 부품수, 모든 부분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이 SMR 시장이 성장할 수밖에 없다. 세계 SMR 개발사 추이를 보면 작년만 해도 40개 정도밖에 없었어요. 근데
현재 기준으로 한 100개 정도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폭발적인 성장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중심에 뭐가 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있다라는 겁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SMR 사업을 하는 업체들이 꾸준하게 좀 있기는 있어요. 보시면은 SK가 이제 테라파워와 그 2억 5천만 달러 투자, HD 현대의 테라파워 투자, 뭐 두산에너빌리티, 뉴스케일파워, 삼성물산, 현대건설 요런 업체들이 일단 SMR 관련주로 또 분류가 되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들 업체들도 복합적으로 체크하실 필요가 있고 근데 어쨌든 중심에는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있다. 이 부분까지는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그 이슈 받으면서 급등했고 기관 수급도 많이 들어오는데 제 기술적 분석 영상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요 위치는 어쨌든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부딪히고 이 갭을 메우면 한번 신규 매수 해볼만 하죠. 뚫고 가면 할 수 없어요. 그거는 이제 놔줘야 되는 거고 눌림이 있을 때는 공략할 수 있겠다. 그래서 예전에는 원전 관련주 하면 많은 종목들이 한 번에 묶였지만 이제는 SMR 관련주라고 해서 원전주 내에서도 세부적으로 나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SMR 관련주를 따로 체크하셨다가 원전 이슈가 있을 때 이들 종목이 먼저 치고 나가는지 확인하시는 것도 또 공부를 하시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SMR 이슈가 앞으로도 많이 나올 거기 때문에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